안녕하세요, 미스티파입니다. 저희 저번 영상에서는요, 에어드랍 가능성이 있는 옵티미스틱 롤업의 대표 주자 아비트럼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옵티미스틱 롤업 솔루션과 경쟁 구도에 있는 영지식 증명 롤업, GK 롤업의 선두주자이자 또 이 팀도 에어드랍의 가능성이 있죠. 에어드랍의 가능성이 있는 ZK 싱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파운더 저희 잘 알고 있는 비탈릭 부테린이 이번 연도 2022년 이서울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GK 롤업이 레이어 2 스케일링 전쟁에서 모든 옵티미스틱 롤업을 이길 것이다. 10년 안에 운영되고 있는 옵티미스틱 롤업은 모두 GK 롤업 기반의 프로젝트에게 잠식당할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길래 비탈릭이 이렇게 확신에 찬 발언을 했을까요? 옵티미스틱 롤업, 아비트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는 ZK 롤업과 그리고 ZK 싱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이 ZK 롤업에서 사용되는 영시식 증명, Zero Knowledge Proof 혹은 ZKP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요. 1986년에 샤피 골드와서와 그리고 알고랜드 저희 잘 알고 있는 알고랜드 설립자인 실비오 미칼리, 찰스 레코프가 처음 제시한 암호화 이론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암호 이론 제시자들이 2012년 튜링상을 수상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 정보를 누구에게 공개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 정보가 옳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증명 방식인데요. 엄격한 수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입니다. ZK 롤업은 이렇게 수학적 증명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더리움 확장성 솔루션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그리고 가스비, 비용을 희생하지 않은 채 확장성만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ZK 롤업 프로젝트로는요. 스톡넷, 폴리건, ZK 싱크가 있습니다. 편에서는요. ZK 롤업과 그리고 옵티미스틱 롤업의 기술적인 차이점을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ZK 롤업의 이제 대표 주자인 ZK 싱크는 메탈 랩스라는 팀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어요. 미국 팀인데요. 2021년 2월에 6 million 그리고 11월에 50 million을 앤드류 호로이츠, 드래곤플라이, 컨센서스, 알케미 등 굉장히 유명한 펀드에게 펀딩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기업 가치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ZK 롤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ZK 싱크 팀도 여러 차례 로드맵에 딜레이가 있었고 정말 개발 시작 4년 만인 22년 10월 28일에 2.0 베이비 알파 메인넷을 출시했습니다. ZK 싱크의 골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더리움의 이 안전 보안성과 그 신뢰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확장 가능한, 그러니까 빠르고 더 저렴한 트랜잭션을 유저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ZK 싱크 첫 버전 1.0 버전은요, 이제 EVM 호환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자나 유저들이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이제 ZK 싱크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편의성이 굉장히 제한이 되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EVM 호환 ZK 롤업인 ZK Sync 2.0에 대해서 이제 이번 연도 2월에 발표를 하였고 22년 2월부터 테스트넷을 가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ZK Sync 2.0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째, 범용 ZK 롤업으로서 다양한 목적의 어플리케이션을 서포팅할 수 있다. DeFi, NFT, Gamify, 토큰 스왑, 덱스 등을 말하는 거죠. 둘째, EVM 호환성을 갖추었다. EVM 개발자들이 손쉽게 포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셋째, EVM 대표 언어인 Solidity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 EVM 체인 개발자들이 손쉽게 코드를 새로운 코드를 배울 필요 없이 바로 ZK 싱크에 디앱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넷째, 코드를 살펴보고 변경 포크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코드를 열었다입니다. 이 ZK Sync 2.0은 이더리움과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이더리움 대비 거래 처리량이나 거래 수수료가
훨씬 빠르고 저렴하다고 보면 됩니다. 10월 28일 현재 베이비 알파 메인넷을 런칭을 했는데 사용자나 개발자가 사용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GK싱크 내부 팀에서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나 코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 수수료 최적화 등과 같은 부분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굉장히 높은 TPS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곧 뒤에 개발자들이 온보딩 할 수 있는 스텝이 열린다고 합니다. 뒤에 개발자 온보딩 스테이지에서는 원하는 개발자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하여서 GK싱크 내에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지만 유저들에게 오픈되는 시기는 이번 연도 말 혹은 2023년 초나 될 거라고 하네요. 벌써 150개 프로젝트 등이 등록을 했고 지금 이코시스템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식 알파 출시까지 시간이 있으니 테스트넷을 사용을 하면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도록 해야겠죠. 최근 개발 업데이트와 프로의 로드맵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큰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GK싱크는 공공연하게 토큰을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공지를 해왔고 몇몇 블로그에서도 토큰이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2021년 4월 2.0 버전 공지를 할 때요. ZK 포털에 대해서도 공지가 나왔었는데요. ZK 포털은 이제 ZK 롤업과 원활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앱들이 ZK 포털 위에 이제 ZK 롤업과 ZK 포털 두 가지 옵션을 준다는 거죠. 포털 위에 개발된 앱을 사용했을 때는 유저들이 100배 더 인화된 가스비로 앱을 사용을 할 수 있다. 팀에서 말하기로는요. ZK 포털이 옵티미스트 롤업보다 더 안전할 것이며 2만 TPS 이상을 처리할 수 있기에 모든 면에서 옵티미스틱 롤업보다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ZK 포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큰 스테이킹과 POS 방법을 채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 즉 토큰 홀더들이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가디언, 즉 검증자로서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며 이 가디언들이 검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 스테이킹한 토큰을 슬래싱, 박탈되는 방식으로 ZK 포털이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블로그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즉 ZK싱크는 여러 개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면서 개발자, 유저들이 자신의 니즈, 가스비, 그리고 성능 및 성능, 보안에 맞춰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더리움 전체 보안을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디파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ZK 롤업이 적절한 옵션이겠죠. 하지만 온체인과 오프체인 데이터를 혼합하여 저렴하고 빠르고 곳에 최적화가 돼 있는 이제 게임파이나 소셜파이 같은 경우는 ZK 포털을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많은 업데이트가 예상이 됩니다. 23년 토큰 런칭을 통한 가디언 노드 운영도 시작이 될 것 같고요. ZK싱크의 버전 1에서 버전 2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내부 브리지를 출시를 할 것이라고 했고요. ZK싱크 위에 개발되는 레이어 3 opportunity도 런칭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레이어 3 opportunity는 ZK 롤업 위에 지어진 또 다른 레이어 3 체인인데요. 이 레이어 3 체인은 더 높은 보안성과 그리고 프라이버시 기능을 추가를 했으며 굉장히 높은 throughput,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굉장히 매스 어답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이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으시면은 ZK싱크와 ZK 롤업이 레이어 2의 승자가 될 것 같다. ZK싱크 토큰 출시됐을 때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아직까지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레이어 2 체인에서 가스비는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정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변동 비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 표에서 보면은 옵티미스틱 롤업의 경우 변동 비용은 더 비싸지만 고정 비용은 지켈 롤업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옵티미스틱 롤업이 이제 뭐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 변동 비용이 굉장히 비싸질 수 있기에 많은 트랜잭션이 갑자기 생긴다 하면은 가스비가 이제 ZK 롤업 대비 비싸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ZK 롤업은 사용자가 별로 없더라도 고정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트랜잭션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을 때 인당 커버해야 되는 가스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가스비가 높다 한 경우에는 유저들이 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부작용으로 가스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책으로 이제 zkSync 팀에서도 zk 포털과 오퍼튜니티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작부터 EVM 호환성을 가지고 이미 메인넷과 생태계 유동성을 가진 옵티미스틱 롤업에 비해서는 zk 롤업의 EVM 호환성이 굉장히 낮은 레벨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표는요, 비탈릭이 만든 zk EVM 호환도 카테고리 표인데요. 아직까지 레벨 2를 실현한 프로젝트, zk 롤업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현재 zk EVM은 다 이 3, 4단계 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zk EVM이 레벨 1, 2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zk 롤업은 노드를 운영을 하는데 보다 높은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중앙화와 검열 저항성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Electric Capital 센제이 트윗을 인용한 것인데요. 센제이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zk 롤업이 승리를 할 것이다. 하지만 2, 3년 정도의 단기 미래에서는 옵티미스틱 롤업 기술이 시장을 장악하며 의미 있는 매스 어답션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로 옵티미스틱 롤업이 가진 풍부한 유동성과 생태계 그리고 저렴한 가스비, 유저 등을 들었고 이 베이스를 가지고 차차 GK 기술을 옵티미스틱 롤업 안에 기술을 더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센제이가 말하기에는 zkSync가 현재 베이비 알파 런칭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의 로드맵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된다면은 zkSync가 zk 롤업 기술이 아무리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어답션을 옵티미스틱 롤업 프로젝트보다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EVM 호환 zk 롤업들이 활발하게 테스트넷, 메인넷을 출시를 하고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쟁은 또 다른 혁신을 내는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옵티미스틱 롤업, zk 롤업 둘 다 꾸준하게 팔로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레이어 1, 2의 네트워크 이펙트 표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레이어 1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디앱들이 네트워크에 개발이 돼서 많은 유저들이 들어와 앱을 사용했을 경우 가스비가 더 높아짐으로써 이 규모 경제성을 불러올 수 없다. 하지만 레이어 2 같은 경우는요. 많은 디앱과 많은 유저가 레이어 2 체인의 트랜잭션을 만들어낼수록 가스비가 낮아집니다. 인당 커버해야 되는 가스비가 낮아져요. 그래서 규모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네트워크 효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어 2 체인이 가장 저렴한 가스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더 저렴한 가스비로 더 많은 유저를 불러와 굉장히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어떤 레이어 2가 가장 많은 매스 어답션을 들고 오느냐입니다. 네, 이더리움과 레이어 2의 투 체인들의 이 경쟁 구도 그리고 업데이트로 저희들이 매스 어답션에 조금 더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zkSync 에어드랍 관련 연성과 그리고 zkSync 옵티미스틱 롤업 기술의 차이점 비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스 디파였습니다. 해피 데이!